안녕하세요. 2025년 5월 17일자 193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CL 차트 보실까요? CL 차트고요.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중국과 합의가 됐다는 이야기가 토요일에 나왔고, 일요일에 나왔죠. 그리고 월요일에 장 시작하면서 훅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그리고 다시 빠졌다가 화요일에 다시 치고 올라갔고 수요일 목요일에 빠졌죠.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란 관련된 이야기가 제일 컸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다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위클리로 보시면 거의 도지를 만든 상황이죠. 이거 트렌드 라인 때문에 저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클리 보시면은 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일단은 어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세틀먼트 가격 기준으로는 상승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세틀먼트 가격 기준으로는 61.02였다가 61.97이 됐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기는 한데 뭐 1달러도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라서 위클리 기준으로는 여기서 이 정도가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정도 가는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트렌드 라인, 상승 트렌드 라인은 일단 깨졌고요. 그래서 브레이킹이 컨펌이 됐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게 트렌드 라인 이렇게 있거나 이런 지지 저항선들 있을 때, 레벨들 있을 때도 이렇게 올라간 레벨이 걸쳤고 그게 완전히 벗어나서 확정이 되는, 컨펌이 된 거랑은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물론 갭 하락해서 시작해가지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던 것이 브레이킹 돼서 일단은 꺾였다, 상승세는 꺾였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일단 CL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특별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은 없었죠. 이것도 일시적으로 어, 중국과 미국의 관세 관세가 이제 90일 유예인 거죠. 그래서 협상을 하기로 한 그런 상황이라서 뭐 이론적으로는 90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나빠질 일은 없겠죠. 예, 그래서 지금 관세를 유지하든지 하지 90일 이후에 다시 100달러, 100% 이상 이렇게 오르고 그럴 일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걸 고려를 하면 오히려 더 오를 여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이 시점에서 중국 관련되어 있는 그 오일 디맨드는 충분히 이 가격에 녹아들어 있다고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관세 관련해서 이렇게 빠졌지만 다시 그, 그 중국 이외 지역에 관세 유예가 나왔을 때도 이미 그 위에까지 올라가지고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는 이 정도가 이론적으로는 중국 디만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떨어졌었던 그 여러 요인들, 예를 들어서 오페크 플러스의 증산이 계속된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이만큼이 오페크 관련된 거,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이만큼이 중국 관련된 거,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64.36 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빨간색 선이 있지만 굳이 빨간색으로 할 필요가 없겠죠, 더 이상. 또
파란색으로 그냥 해주고, 초록색이었죠? 그래도 여기 얘네들은 파란색으로 구분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인 것들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좀 확대를 해서 보면 당분간 64.36 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더 빠져서 내려온다고 해도 60을 좀 지키는 느낌이 지난주부터 강했죠. 그래서 60이 깨지는 순간 훅 치고 내려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황이라서 60도 지켜질 것 같고, 그래서 당분간 60이랑 64.36 이 사이에서 다음 주 정도는 장이 형성되고, 그 이후에 다른 어떤 이벤트들에 의해서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CL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ES죠. 뭐 ES 당연히 중국발 소식 때문에 올랐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악재들, 뭐 악재라고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뭐 CPI, PPI 뭐 이런 것들을 봐서도 뭐 특별히 얘기할 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CPI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지만 그것이 특별히 FOMC의 기준금리 인하를 부추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뭐 PPI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도 그 PPI 떨어진 것 자체는 뭐 기준금리 그 인하에 인플레이션이 적어졌다는 얘기죠. 적어질 것이라는 지표니까 FOMC의 압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이번 PPI는 다분히 관세 정책 관련된 것에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염된 PPI 수치라고 보고, 뭐 CPI도 비슷합니다만 CPI는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리테일 자이언트인 월마트 같은 곳에서 가격을 올리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고, 월마트가 굉장히 큰 리딩하는 그런 가격을 리딩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다른 가격들도 다 같이 오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CPI는 더 상승할 그 여지가 있죠. 그리고 금요일에 그 미시간 넘버가 나왔죠.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거기에서 제가 그 텔레그램 채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플레이션 1년 후 인플레이션에 일 얼마나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서베이에 7.3%가 나왔습니다. 뭐 지금 현재 CPI 넘버로는 뭐 3%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1년 후에 7.3%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서베이가. 그래서 5년 후는 4.6. 이 정도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버리면은 경제에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래서 컨슈머스 그 센티먼트도 53.4 예상에서 50.8 나왔고, 그래서 앞에 나온 CPI 넘버, PPI 넘버가 크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그 나온 수치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 빠른 시일 내에 기준금리가 떨어지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왜 기준금리 안 떨어뜨리냐.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떨어뜨리면 인플레이션 다시 엄청나게 치솟을 겁니다. 유동성 공급되면서. 물론 뭐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신나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주식시장에 자금이 공급돼서 가격이 오를 테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경제가 망가지기 때문에 뭐 지금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경제가 나쁘지 않은 나라가 미국인데, 이제 미국마저 꼬꾸라지면 다른 나라들은 다 나락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쉽게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오르고 있죠. 뭐 이
이 상승세가 딱히 어떤 큰 이유가 있어서 오르는 거라고 보지기는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오르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엔비디아도 주초에는 뭐 다음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주초에는 그 사우디 관련된 중동으로 가는 그런 뭐 새로운 주문 오더 이런 걸로 또 올랐다가 또 주 중반 이후에는 좀 빠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오르고 있죠. 전반적으로 이제 작은 주식들이 그러니까 메이저들보다는 그 소형주, 중소형주 위주로 해서 끌어올렸다고 봐야 되겠죠. 화요일 이후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당분간은 뭐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나왔지만 그래도 중국하고의 어떤 관세 협상의 희망 뭐 이런 것들이 당분간에 지배를 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레벨로 보면 ES 같은 경우는 지금 막판에 이렇게 치고 올랐죠. 보시면 15분봉 보시면 이게 막판에 빠졌죠. 장 끝나기 그러니까 이 선물 시장 끝나기 직전에 훅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옵션 만기 관련된 것 때문에 볼라틸리티가 굉장히 클 거라고 안 그래도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막판에 이렇게 빠져서 내려온 거 이게 지금 뉴스 드리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막판에 빠져서 내려온 게 있어서 하지만 그 데일리 표시는 세틀먼트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종가를 확인을 해보시면 종가가 5948.50이니까 거의 여기까지 다시 내려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이거 그렇죠. 이거를 여기서 세팅해서 세틀먼트 안 한 걸로 표시를 하면 그래도 오르긴 올랐군요. 이게 위에 쪽 거였네요. 5948 이게 지금 아래 게 아니라 위에니까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이 파란색 바로 위 정도까지 해서 빠져서 내려왔다 볼 수 있겠네요. 막판에 장 막판에 이렇게 빠진 거는 전날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보다는 그래도 상승은 하기는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내렸다 올라가서 빠져서 내려와서 여기에서 그 장이 마감이 된 그런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장 막판에 빠지긴 했지만 5948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죠. 보셨다시피 이 밑으로 빠져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은 거죠. 이 5948 라인에서. 그래서 더 빠져서 내려갈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지지선으로 해가지고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는 좀 봐야 되겠죠. 목요일까지만 해도 5918.50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움직임이었는데 금요일날 치고 올라갔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5918.50 라인을 브레이킹 했다고 보고 더 치고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기술 분석 상으로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다음은 2레벨 6023.75 6023.50 여기죠. 여기 이 라인이죠. 이 라인까지는 최소한 갈 수 있다는 상황이고 그게 첫 번째 만나는 저항선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가면은 뭐 역사상 고점들 거의 닿았죠. 그래서 ES의 경우는 지금 현재 2월 27일
뭐 여기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한 거 계산하면 뭐 2월 26일 정도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월 중순 레벨까지 거기가 최고점이니까 뭐 거기까지도 거의 갈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멘텀이라면. 그리고 뭐 여기서 지금 패러렐 채널을 하나 그려보면 이거 하고 하는 게 낫겠죠. 지금 트렌드 라인이 다시 트렌드 라인 먼저 그리고 트렌드 라인을 여기서 여기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가는 패러렐 채널을 하나 그려보면 여기서 여기 내지는 뭐 여기 정도로까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따라서 올라간다고 하면 5월 21일 그러면 다음 주 화수 목 수목 이때 쭉쭉 치고 올라가서 전고점에 다다를 수 있겠죠. 그 전엔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6023.50 그리고 그 다음에 6102.25 이게 의미가 있는 라인이네요. 그쵸? 그리고 뭐 얘네들도 이제 빨간색으로 놓은 거 얘도 의미 있고 그렇지만 얘는 일단 지워주겠습니다. 위아래로 많아서. 그리고 얘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애매하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두 번 만나긴 했지만 얘도 지우고 그렇다면은 6053.25가 남죠. 그래서 첫 번째 지지선은 이 저항선은 여기로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이 6102.25, 그 다음이 전고점이니까 얘도 지워주고 여기까지 가는 걸로. 그래서 이 세 개가 얘도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세 개가 저항선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요 패러렐 채널 따라서 올라간다고 보면 일단 이 안쪽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이 이렇게 상승으로 계속 갈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고 지금 현재 장의 움직임이 이벤트 드리븐이기 때문에 계속 무슨 정책 발표하고 그거 관련된 내용들 나오고 하면서 장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 고려를 하시면 이벤트들을 좀 더 무게를 먼저 두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일 때 이런 레벨들과 지지 저항선들이 있다는 거를 생각하셔야지 이 지지 저항선만 보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S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NQ죠. 뭐 NQ도 비슷하죠. 그렇지만 뭐 지금 현재 레벨이 ES와 NQ가 조금 다른 게 이 전날은 NQ가 더 세게 올라갔죠. 화수목, 월화수목은. 그렇지만 금요일만큼은 ES가 더 세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NQ는 목요일부터 모멘텀이 좀 빠지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고점이 금요일 고점보다 더 높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뭐 되게 작은 차이지만 차이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애들은 지워줘도 되겠죠? 이런 애들 일단 지워주고 여기에 있는 이런 거 그리고 아까처럼 ES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하나 있다는 거. 얘도 파란색보다는 얘는 원래 색깔로 하는 게 낫겠죠? 초록색.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이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 레벨이 아까는 2월 26일이었죠. 근데 2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더 한 이틀 정도 전 레벨로 갔고, 여기도 이제 전 고점이 여기가 더 고점이었죠. ES 같은 경우에는 여기보다. 근데 NQ는 12월 17일이 고점입니다. 2월 18일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ES와 그런 차이가 있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어차피 지금 고점에 다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현 상태에서 얘는 뭐 큰 의미가 있는 레벨이 아니니까 지워줘도 될 것 같고요. 지금 21340.75가 의미 있는 저항선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서 올라갔지만 그래도 걸쳐 있고요. 이게 걸쳐 있는 것과 아닌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걸쳐 있는 상황이고, 뭐, 여기서 이런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이건 좀 너무 마이크로스코픽하긴 합니다만, 이것도 이미 돌파된 상황이죠. 그래서 의미 없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뭐, 큰 의미가 있을라나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 정도 한다고 해도 그러면 그냥 이 레벨과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 핑크색 레벨도 의미가 있는데 핑크색을 그냥 파란색으로 해주고요. 얘도 고점이니까 파란색으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 중간에 뭐 아까 있었던 거 없앴는데 의미 없고요. 그래서 상승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이렇게 계속 따라 올라간 것처럼 올라갈 텐데, 과연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는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여기에서 저항선 2개 있고요. 아까 ES는 3개였는데, 그리고 뭐 그 이외에 다른 의미 있는 지지 저항 레벨 없어 보이고요. 뭐 이것도 큰 의미 없고요. 이렇게 중간에 지지저항 레벨이 딱히 없다면 ES가 올라가는 걸 따라 올라가서 ES가 저항 받으면 같이 따라 내려오고 지지 받으면 같이 따라 올라가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NQ도 뭐 빨리 치고 올라가면은 20일, 21일경에 2111.25 여기 닿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까지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는.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멘텀이 한번 꺾였기 때문에 월요일에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될 텐데, 과연 월요일에 이렇게 계속 모멘텀을 유지할 만한 호재가 계속 있을지, 뭐 그렇다고 해서 악재가 없으면 계속 오른다라고 하면 또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일단은 모멘텀이 한번 꺾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ES 따라서 뭐 올라간다고 해도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NQ 그 모멘텀이 ES보다 조금 처졌다는 그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ES랑 코릴레이션 잘 보시면서 따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NQ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은 지난주에 그 목요일에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금요일에 살짝 빠지면서 104.190, 104.190, 104,190 이 레벨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토요일에도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았고, 그 다음에 다시 밀려 내려왔고 일요일에, 그리고 월요일에 NQ 훅 치고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잠잠했죠. 오히려 빠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제 나름의 해석으로는 그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는 과정에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던 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취급을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자금이 빠졌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재미가 없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4월 이때부터 그 뭐죠? 그 관세 얘기 나오면서 살짝 빠져서 NQ랑 코릴레이트 됐지만 훨씬 훅 빠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때부터 장이 좋았죠. 그러다서 계속 상승을 세를 타다가 결국은 지난 전주에 10만을 다시 회복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의 모멘텀은 없이 104, 190에서 저항을 받은 채로 옆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그 주식 쪽이 랠리가 가게 되면 오히려 비트코인은 좀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쪽이 잘 나가게 되면. 그런데 이제 주식이 소강 상태로 되고 그러면은 이것도 뭐 같이 이렇게 옆으로 사이드 무브를 하겠죠. 뭐 항상 보시듯이 훅 치고 올라가고 옆으로 움직이다가 치고 올라가고 움직이다가 치고 올라가고 했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한참 사이드 무브 하다가 떨어졌고 뭐 이렇게 훅 치고 올라갔지만 하루 만에 다시 반전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볼라타일 할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움직이고 정지했다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뭐 떨어져도 이 빨간색 지지선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리고 이 104, 190 레벨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 다음에 여기 105.800 있고 105, 800 있고요. 이거 넘어서기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 있었던 이제 피보나치 레벨일 텐데 아직 피보나치 그릴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뭐 지금 이게 뭐 거의 여기서 여기 잡아도 90 정도 갔을 테니까 뭐 이거 놓고 가도 여기가 1.68배면 1.68 뭐 여기 이쯤 어디에서 여기서 저항받은 게 이제 여기와 여기에 피보나치 레벨이었을 거고 피보나치 레벨 잡아도 여기서 여기를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은 104, 190 여기를 저항을 받을 것 같고요. 다른 어셋 클래스들 특히 주식 NQ 보면서 이제 NQ가 너무 치고 올라가면 이제 전에는 같이 연동이 됐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게 될 경우에 이런 레벨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브레이킹이 됐죠. 그렇지만 여기에 이렇게 이제 왔으니까 다시 여기 리바이즈 된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여기에 닿고 지지를 받고 올라갈지 깨져서 내려올지를 보고 뭐 지금 이게 레인지 무브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레인지 무브랑 바뀌어 있으면 이런 트렌드 라인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를 하시면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따라왔다가 여기에서 근처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간 것처럼 이 레벨은 아닙니다만 여기에서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가까이 점점 다가왔다가 이렇게 브레이킹이 되는 것 같았다가 다시 올라간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가까이 왔다가 브레이킹이 돼서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걸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시고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잘 확인을 하신 다음에 트레이딩 디시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주초에는 난리가 났었지만 뭐 난리도 아니죠. 그냥 회복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움직이는 것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너무 짜증이 납니다. 지금 거의 이번에 중동 순방하면서 거기서 맺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 디시전들이 다 트럼프 주니어랑 뭐 트럼프 개인
소유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안 걸린 게 없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의 뭐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여러 가지 이권을 얻고 있는 막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의 나라지만 거기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짜증이 납니다. 뭔가 정의롭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주식 시장이 트럼프가 뭐 주식 사라 뭐 이렇게 했었다고 해서 막 오르고 그러는 게 이제 짜증이 나죠. 네. 그렇지만 뭐 그게 다 어차피 시장 플레이어들의 움직임이죠. 그 사람들의 디시전이죠. 뭐 이유가 어떻게 됐건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 오르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뭐 큰 호재 없이 오르고 뭐 대형 악재가 있어도 버티고 이 패턴 계속 되는 거죠. 뭐 그리디라면 그리디인데 뭐 그게 또 없으면 자본시장이 유지가 안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셔서 뭐 저처럼 짜증이 나셔도 시장에 적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시고 다음 주는 뭐 크게 눈에 띄는 매크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한번 뭐 다음 주쯤에나 FOMC 관련된 코멘트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그런 부분들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댓글에 남겨주시면 관련된 매크로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만들던지 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뭐 이렇게 비디오 동영상이 아니더라도 글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댓글 달아주시면 그에 관련된 제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컨텐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